안녕하세요. 주행자입니다. 제가 엿서핑을 하다가 짤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런 거였어요.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여기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1번, 어두운데 오래 있기. 제가 매일 누워서 유튜브를 봤어요. 딱 이렇게. 2번, 부정적 이야기 많이 듣기. 이게 밤새 유튜브를 볼 때 배울 거 있는 좋은 영상 말고 자꾸 온갖 가십들, 누가 사기를 쳤다는 둥, 죽었다는 둥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멍 때리면서 무작위로 나오는 쇼폼을 계속 보던가. 3번, 음악 너무 크게 듣기. 이건 아니고. 4번, 사회적 고립. 매일 이루고 있는 게 습관이 되니까 친구가 잠깐 볼까 해도 귀찮아. 그냥 누워서 이러고 있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자동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5번, 스크린 너무 많이 보기. 이건 폰 중독이니까 당연한 거고. 6번, 설탕 과하게 먹기. 제가 수시로 달달한 커피 믹스 먹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탕 덩어리인데 그럼 6번도 해당. 7번, 8번. 몸 안 움직이기, 부적절한 수면 습관. 이거는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거의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폰 중독으로 인해 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나타나는 큰 특징이 기억력 감퇴랑 집중력 약화인데 딱 저인 거예요. 제 일상 언어 모음집에 없었던 문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일상 언어 모음집이란 건 제가 자주 쓰는 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습관처럼 잘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알았어. 그때 가서 말해. 뭐 이런 게 제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들인데 거기에 나 뭐 하려고 했지? 이게 추가가 됐다는 걸 나중에 자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안 썼던 말이거든요. 나 뭐 하려고 했지? 뭐 사려고 했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온갖 잡생각이 나서 책도 한 페이지 보기가 어려서 조금 보다가 바로 핸드폰 들고. 진짜 날아가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뭐가 고장나서 새로 고쳤으려면 그 작동 원리를 아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이게 통째로 뇌를 갈아 낄 순 없잖아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사람의 뇌에는 전두엽과 후두엽이란 부분이 있어요.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볼 때 여기로 시각 정보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뇌의 보스, 전두엽.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 기억력, 사고력, 창조력,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등의 최고의 정신작용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같은 사업가나 유명 예술가, 운동선수 같이 우리가 성공했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요새 많이들 얘기하는 도파민이란 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도파민이란 즐거운 경험을 하거나 성취감을 얻었을 때 뇌 중추신경계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걸 보면 알고리즘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다 모아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럼 도파민이 분비돼요. 특히 유튜브 쇼핑 같은 거 보면 금방금방 우리가 재밌어 할 만한 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여주니까 쉽게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도파민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후두엽에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전두엽으로 넘겨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유튜브, 인스타, 게임 등과 같이 즉각적인 시각 반응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전두엽은 죽어있고 후두엽만 잔뜩 발달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즉각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뇌가 되는데 연구자들은 이걸 팝콘 브레인이라 불러요. 뇌가 빠사삭이라는 표현이 엄청 잘 어울리죠. 팝콘 브레인. 한마디로 멍청해진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 기억력, 학습 능력, 인지 능력 등이 떨어지고 정서 불안까지 올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여기까지 제 뇌가 팝콘 브레인이 됐던 과정을 얘기해드렸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우울과 무기력의 반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 몇 시간씩 유튜브 보고 폰게임하고 그럴 때 그걸 하고 있을 땐 도파민에 중독돼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봐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몇 시간 흘러가 있고 그럼 자괴감이 엄청 밀려와요. 내가 이러느라 미룬 일들, 흘러버린 시간들 생각하면 막 괴로워. 그러면 또 핸드폰을 들어요.
더 집착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애인이 차은우, 카리나 같이 생겼어. 근데 나를 괴롭히고 막 내 인생을 좀먹는 존재야.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아는데 막상 얼굴 보면 도파민이 막 나와서 못 헤어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얘만 보여. 집에 와서 또 괴로워하면서 헤어져야지 하면서 또 보고 싶어. 딱 이런 거예요. 뭔지 느낌 오시죠?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이거를 역으로 좋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아무튼 신경과 학술지에 많은 사례가 나올 만큼 폰 중독 악순환의 고리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뇌는 엄청난 회복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 달라지기로 했고 폰 중독 습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습관이란 게 이미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 마음을 먹거나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레 행해지는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폰 보지마 계속 이러면 더 보고 싶어요. 여기에 관해 작가 사이먼 사이닉이 강연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하면 뇌는 코끼리에 대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스키 선수 이야기를 해요. 스키 선수한테 나무를 피해, 나무를 조심해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수많은 나무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눈길을 따라가, 길을 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길에 집중하면 나무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폰 보지마 이러는 거는 스스로 설득력이 낮고 실패 확률이 매우 높은 방법입니다. 스키 선수 사례와 같이 나무가 아니고 길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길, 즉 폰 중독 습관을 대체할 다른 유익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단, 새로 만들 유익한 습관은 시작하기가 쉬워야 돼요. 진입 장벽이 높으면 습관이 되기 힘듭니다. 우리가 폰 중독에 금방 빠지는 것도 그걸 하기가 쉽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폰 들고 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일단 패드로 그리려고요. 폰 열듯 그냥 패드 열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제가 미대 나와서 한동안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잘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과 불안감 때문에 정말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만두게 됐고 정말 오랫동안 쳐다도 안 봤거든요. 2014년도에 전시회하고 안 했으니까 거의 10년 됐어요. 안 한지. 근데 이제 다시 어떤 압박감도 갖지 않고 그냥 즐거운 취미로 내가 처음 그림에 빠졌던 순수한 애정으로 다시 그리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 팀버튼 감독의 스위니 토드입니다. 좋아하는 영화 장면을 그리면 시작하기가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폰 중독을 대체할 좋은 습관은 그림 그리기와 독서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폰 보듯이 집에서 특히 침대에 편히 기대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명상도 좋은데 폰 중독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정적인 명상을 하라고 하면 20초도 못하고 때려칠 것 같아서 일단 그건 놔두고요. 피곤한 일과를 끝내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눕는 게 정말 큰 행복인데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포기해야 한다면 이게 시작부터 보나마나 실패할 확률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락감을 주는 침대라는 장소는 그대로 두고 그냥 하던 행동만 바꿔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침대 이꼴 폰하기 이 공식이었다면 이걸 침대 이꼴 독서 혹은 그림 그리기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침대 위에서 등 뒤에 쿠션을 이렇게 딱 대고 편하게 기대 앉아서 무릎에다가 패드나 책 올려놓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침대용 작은 책상 같은 거 인터넷 보면 팔아요. 얼마 안 하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인스타나 유튜브 숏 같은 것도 보고 싶긴 하잖아요. 그건 언제 보는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림 그리기와 독서 이게 정말 좋은 게 몰입을 통해 뇌를 엄청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을 읽던 그림을 그리던 집중해서 뭔가를 바라보는 거, 즉 관찰이거든요. 이게 점점 발전하면 뇌의 최고 경지인 몰입으로 가는 거예요. 신경가소성 이론이란 게 있는데 인간의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식이나 경험이 쌓이면서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쉽게 그림을 그린다 하면 A4 용지든 노트든 아무 종이에 연필이나 볼펜 집에 있는 걸로 그냥 그리세요. 그냥 침대 길에서 무릎에 딱딱한 거 받치고 사진이나 잡지 있으시면 그것 보고 따라 그리고, 없으면 폰으로 좋아하는 동물이나 연예인 이미지 켜놓고 그려도 되는데, 유튜브나 인스타 볼 것 같으면 그냥 폰 치우고 눈앞에 컵이든 인형이든 아무거나 그리세요. 패드 있으신 분은 그걸로 그리면 되고, 그리고 독서를 한다면 어려운 거 말고 가벼운 에세이나 재밌는 소설 이런 걸로 시작하세요. 추리소설이나 공포소설 같은 거 엄청 재밌는 거 많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런 거 보다가 나중에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게 점점 쌓이다 보면 그림도 독서도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계속 발전해서 더 어려운 책 혹은 더 어려운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폰 중독 도파민을 역으로 좋게 이용한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제가 지난달부터 헬스장 끊었거든요. 근데 가려고 딱 생각하면 그때부터 별 반대 의견들이 막 머릿속으로 휘저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비 온다 막. 오늘은 푹 쉬는 게 건강에 좋을 거야. 막 이런 소리들이 진짜 막 들려요. 그럴 때 유튜브 숏을 딱 틀어주잖아요? 그럼 눈이 딱 거기 고정되면서 머릿속이 잠잠해져요. 애기들이 막 울다가 아기상어 틀어주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아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럼 잽싸게 운동복 입고 나가요. 사이클 타거나 러닝할 때도 보상으로 그냥 실컷 보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약속한 시간 군말 없이 다 채우더라고요. 대신 집에 오면 보면 안 돼. 유튜브는 운동 갈 때, 출퇴근할 때, 지하철 같은 데서 보상으로 실컷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만 허락이라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집에서도 유튜브를 막 봐. 그러면 운동 갈 때 유튜브를 틀어줘도 약발이 안 먹혀요. 내가 그만 알거든요. 힘들게 운동하러 안 가도 유튜브 볼 수 있는 거. 내가 어떤 행동의 규칙을 정해서 통제력을 가지는 게 핵심이에요. 중독이란 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목줄이 채워져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규칙을 정하고 그대로 행하면 주체성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기 통제력이 쌓이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볼게요. 첫째, 폰 중독을 벗어나려면 폰 보지마 하지 말고 좋은 습관 하나를 정해 그걸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독서로 정했으면 무슨 책 볼까? 이 책 재밌겠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추천한 책은 뭐지? 이런 간단한 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주로 폰 중독이 이루어진 장소, 침대나 소파 이런 곳에 책이나 노트, 연필, 패드 등을 눈에 잘 보이게 올려놓고 앞으로 이 장소는 독서나 그림 그리는 곳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정했으면 당연히 해야죠. 뭔가를 결정했는데 안 하면 또 그냥 나락이죠. 그렇게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쵸? 셋째, 폰 도파민은 운동이나 출퇴근할 때 보상으로 이용한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짜잔,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닮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많이 신경 써서 그린다면 훨씬 비슷하게 그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즐겁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니까 그렸으면 된 거예요.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자, 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